최근에 미국 대선 결과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디어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어떤 후보가 됐건 미국에 좀 부족한 신규 주택 공급을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행정부는 할 것 같다. 결국은 뭐 이런 이슈들은 결국 뭐 정치적인 선택도 많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미국 대선과도 이제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쉽지는 않은데 뭐 지난번 뭐 TV 토론 혹시 보셨나요? 저는 보기는 했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거랑 좀 양상이 좀 다르게 가긴 했었어요. 어떤 걸?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트럼프가 뭐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뭐 이미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반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의외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해리스 후보가 굉장히 뭐 정책이라든지 내용이 뭐 충실했다고 보지는 않은데 워낙 뭐 공화당 쪽 후보인 트럼프가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해리스가 상당히 반사 이익을 누리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과는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누가 더 우위에 있다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앞으로 뭐 시장이 조금 선거의 영향을 좀 계속 받지 않을까. 이제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지지율에 따라서 뭐 시장이 조금씩 이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그러면 물론 채권도 좀 영향이 있겠죠. 뭐 트럼프는 약간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쪽이다라고 이제 봤었는데 해리스는 약간 그 반대로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뭐 그런 관련된 트레이딩이 좀 지속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서 시장이 그걸 본격적으로 어느 쪽이다 반영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트럼프 이번에도 피습 사건이 있었지만 그 전에 첫 번째 피습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지지율이 확 올라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소위 그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실제로 11월에 또 한 번 실제로 그게 현실화된다면 또 그때는 그런 비슷한 반응이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해리스는 당선된다면 현재 정책이 대부분 유지된다라고 시장은 믿는 것 같고요. 피습을 2번이나 당했는데 이게 과연 진짠가라는 이제 의심마저 들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미국 대선이 뭐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국면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의 변동성은 조금 유지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쉽게 시장이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또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역시나 이제 추석 때 있었던 FOMC가 그래도 생각보다 좀 세게 금리를 인하를 시작해 주셔서 어쨌든 시장이 좀 약간 깜짝 놀란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바로 직전까지 25bp 정도로 끝내겠지 뭐 했는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저게 과감하게 50bp씩 인하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당연히 드는 생각이 다음번에도 또 해줄 수도 있겠네. 굳이 다음번에 안 할 거면 이번에 50pp씩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음번도 한 50pp 해주고 그 다음은 뭐 한 번 정도 마무리해서 4% 초반까지 기준금리 가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 또 50pp 해줄까요? 지표에 완전히 연동된 방향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섣불리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11월이나 12월 중에 한 번 더 50bp 인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남은 한 번은 25bp 평시와 같은 인하가 할 거다. 이제 그게 시장 컨센서스의 50%고요. 나머지 절반은 점도표에 제시된 올해는 이제 추가적인 남은 회의가 11월, 12월 FOMC 두 번이 있는데 지금 올해 기준금리 중간값은 그러니까 점도표에 나온 중간값은 4.5 상당 기준으로 4.5이기 때문에 남은 두 번 회의에서 50bp라면 뭐 25, 25씩 할 거다. 그게 일단 점도표에 제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또 시장 컨센서스의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도 일단은 점도표에 나온 대로 일단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일단은 8월 초에 나왔던 7월 고용지표보다 상당히 지표가 부진한 흐름이 두 달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 고용지표는 조금 7월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미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지표의 악화, 뭐 실업률은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라고 지금 과거치도 그랬고 올해도 연초 대비 상당히 많이 실업률이 빠른 속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남은 4분기에 고용지표가 추가로 더 부진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50bp를 추가로 한 번 더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지는 한 절반 정도 더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뭐 물가도 다시 올라올 수 있고 경기도 다시 이제 좋아질 수 있고 돈 풀고 하니까 좀 좋아질 수도 있어서 오히려 대선도 조금 고려해서 그냥 빨리 인하시켜 버리고 끝내자. 과감히 이제 한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 저희 팀장님이 좀 자극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4%면은 50bp씩 3번을 인해야 한다는. 그렇죠. 요번까지 합치면 뭐 3번, 뭐 아니면 그냥 연말에는 그냥 25bp. 저의 베이스 시나리오는 향후 50bp, 그 다음에 25bp 이 정도. 근데 조금 더 과감하면 한 100bp 추가로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좀 다르긴 아, 해요. 이번에 50bp를 한 거는 사실은 7월 달에 한 번 했었어야 되는 거를 뒤늦게 네. 했다라고 시장은 믿고 있잖아요. 파월 의장도 사실은 그거를 마지못해 인정하는 그런 FOMC Q&A 세션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뒷북을 쳤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반면에 7월 달에 25bp를 인하를 했어야 됐고 그 뒤늦은 숙제를 지금 와서 한꺼번에 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은 저는 파월의 머릿속에는 안정적으로 매 FOMC마다 25bp씩 4번 정도를 하는 게 아마 파월 의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위원들의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올해 말까지 점도표를 따라갈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경제라는 거는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그 상호작용이 경제로부터 또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분명히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긍정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식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던 것들은 가장 큰 원인은 경제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데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센티먼트라든지 이제 소프트 데이터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과거에 우리 사례들을 볼 때는 그 센티먼트나 그 소프트 데이터도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는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반등을 해왔던 이력들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의도했던 거는 이런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지만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얼어붙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크지 않았나 의도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100% 성공은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라고 저는 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년도에도 급격하게 금리를 50bp씩 빅컷을 여러 번 해야 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충분히 이제 타당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거로 또 전망했다가는 전망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죠, 차장님. 본인의 생각, 바람도 좋습니다. 아니면 한국은행에 바라는 거. 말씀드린 대로 50bp 인하 가능성 한 번 더 연내에 한 번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전망과 그 연준 위원들의 뭐 경제 전망 이런 걸 보면은 올해 연말 실업률이 4.4로 전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4.0 대비 4.4로 많이 올라왔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지난달 고용 지표가 4.3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4.4,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는 추세를 방어하려면 어쨌든 50bp 한 번 정도는 필요할 수 있다. 팀장님만큼 파격적인 뷰는 아니지만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도 하는 총재님이 좀 호키시한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에 좀 호키시했는데요. 미국이 인하를 해서 환율 측면에서는 좀 불확실성이 줄었지만 어쨌든 연준이 피벗을 시사했을 때부터 우리는 이걸 고려를 한 상태에서 내수 국내 여건을 바라봐 왔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제 연준의 50bp 인하로 뭐 국내 여건에 더 집중할 수가 있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부동산이나 가격이나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 좀 여전히 신중하고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다들 시장은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FOMC 당일에 미국 장기금리가 오르기도 했고 이제 우리나라 금리도 이제 추가로 저 하는 총재님의 매파적인 코멘트로 올랐는데 지금 시장 컨센서스도 반반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이번 10월 금통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까지는 아니지만 인하를 해야 될 여건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계부채 얘기, 전 가계부채 얘기 들은 것도 사실 저도 채권 애널리스트 했지만 처음 들었어요. 가계부채 얘기를 이제 그렇게 수면 위로 꺼내면서 기준금리 못 내리겠다 이거는 맞아요. 거의 처음 언급한 것 같고 그때 뭐 이제 다른 무슨 모임에서 뭐 이거를 마치 사람들이 조금 더 각성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맞긴 뭐 사회적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할 것까지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뭐 좀 드는데 진짜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안 내리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사실상 정책금리라는 게 결국은 영향을 미치는 게 뭐 대출이잖아요. 사람들, 기업들.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옥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사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 내릴 것처럼 얘기하는데 만약에 또 여기서 느닷없이 뭐 내리는 것도 모양새가 좀 그렇게 네.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내린다고
보시는 네, 건가요? 저희는 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8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8월 금통위에서 기자회견은 상당히 총재님 기자회견은 상당히 매파적이었습니다. 내수 부진, 뭐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내렸지만 하향 조정했는데 경기가 부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실 정도로 그리고 뭐 내수의 대부분의 그 세부 항목들, 뭐 소비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향 조정을 더 추가로 했음에도 이제 수출이 여전히 올해 상방 위험이고 뭐 소득 개선, 실질 소득 개선, 뭐 기업들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제 보너스나 그런 소득 여건이 개선되는 것 부분도 가계에 도움이 될 거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좀 상당히 좀 경기에 대한 인식도 혹기시했는데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은 대부분의 그 위원들이 내수 부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하는 부분이 실제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물가 측면에서는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었다라는 그런 식의 인하의 여건이 조성됐다. 이렇게 워딩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6분의 위원 중에 4분의 위원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 여건을 충족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나 물가 여건에서는요. 근데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다들 이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모든 문구들을 다 뜯어보니까 정부 정책과의 뭐 공조, 뭐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 이런 부분들의 효과가 확인되면 인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10월 금토일과 10월 11일이라 몇 주 안 남긴 했는데 어쨌든 뭐 은행들은 지금 이미 가계대출을 축소하려는 그런 뭐 창구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 정책도 이제 정부가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8월에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부의 정책들이 차질 없이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월간 데이터로 이제 대출 증가세가 꺾이는 건 확인하기는 어렵더라도 주간으로라도 좀 데이터가 미세하게라도 좀 조정이 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연준이 9월에 빅컷을 한 상황에서 내수와 물가 측면에서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동산을 근거로 한 호키시한 스탠스를 유지하기에는 좀 한은으로서 많이 부담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스탠스를 꺾진 않으시더라도 뭐 한 10월 초순 넘어가면서부터 데이터가 확인되면 좀 점차 이제 누그러진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결이기 때문에 네. 뭐 나는 하기 싫었지만 다른 사람이 하자고 해서 뭐 했다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금리를 몇 프로까지 보시는 거예요? 미국은 내년까지 점도표상으로 보면 200bp 인하한다라는 거거든요. 미국이 200bp라면 우리나라는 100bp 정도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번, 내년 2번 정도 저희는 2.5까지 보고 있습니다.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내수를 살리려면 빨리 내려줘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예,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에서도 혹시 보시면 예,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거를 빨리 알아채시고 예, 빠르게 내려주셨으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통화 정책이 계속해서 이제 금융시장의 뭐 핫 이슈일 것 같은데 한번 저희 본부장님은 추가적으로 25bp 두 번 50bp 했으니까 4.5 수준 연준은 저는 이제 4% 네. 몇 프로라고 했죠? 4.25? 4.25. 예. 일단은 뭐 서로 생각들이 다르니까 뭐 저는 이왕 시작한 거 이렇게 할 거면 빠르고 굵게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내년이 이제 조금 계속해서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사실상 저는 내년에 이렇게 쉽게 다시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뭐 경기가 갑자기 이렇게 쉽게 꺾일 것 같지도 않고 물가가 그렇게 다시 뭐 안정화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한 높은 뭐 2, 3% 내외 계속 유지할 것 같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할 거면 올해 빨리 끝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뭐 혹시 내년도에 대한 약간 생각들 가지고 계시나요? 이제 연말이 좀 다가오니까 저도 이제 조금씩 고민을 해보긴 하는데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연말에 한번 내기를 거는 걸로 저 4%, 4.5%, 4.25. 4.25. 3.75, 뭐 3.5 이거 해보시는 건 별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차라리 세게 뭐 5% 이렇게 가는 것도. 근데 올해 3.5를 가는 거는 미국 경제가 완전 침체로 그렇죠. 갑자기 돌아서는 거를 가져가는 그렇죠. 거니까 어렵죠. 네. 만약에 맞추는 사람한테는 저희 여기 주관하시는 저희 실장님께서 선물을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 FMC 끝나고 모여서 시상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러면 끝나기 전에 뭐 또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뭐 한마디씩 더 해보시죠. 예.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 대선 결과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아이디어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좀 비겁한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어느 한쪽에 베팅하지는 말자가 결론이고요. 둘 중에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그 공통분모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만약에 투자를 하실 거면은 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뭐 첫 번째는 그 어떤 후보가 됐건 지금 미국에 좀 부족한 신규 주택 공급을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상당 부분 반영되긴 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후보가 됐건 지금 미국의 부동산 경기를 조금은 가격 수준이 아니라 거래를 좀 활성화하는 부분으로 좀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후보가 됐건 행정부는 재정 정책에 있어서는 확장 기조를 유지할 것 같다라는 게 공통 분모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누가 됐건 중국에 대한 경제는 계속될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견제가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다면은 그게 다른 섹터로 좀 확장되는 국면이 내년에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헬스케어가 관련된 규제가 좀 미국에서 신규로 법안 처리가 되면서 조금 수혜를 어느 정도 좀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사한 것들이 내년에도 있을 수 있겠다.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동의합니다. 결국 이 선거를 끝까지 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 자기의 의사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뭐 많은 유권자들이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가 전에 이제 힐러리랑 붙었을 때도 결국은 막판에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섣부르게 점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지난 거의 15년 가까이 뭐 이제 저금리 기조로 이제 금융시장 그다음에 자산 시장을 떠받쳤던 정책이 이제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보면 중산층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노동당으로 정권이 바뀐 영국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이제 내고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고요. 결국은 그들을 살리고 이제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계속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시장에 언제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채권 발행 관련된 재정 정책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이 뭐 인플레이션 압력이 쉽게 떨어지지 않으면 채권 시장에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저희가 최근 있었던 뭐 시장 관련된 이슈랑 뭐 FOMC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뭐 다음 달 뭐 연말까지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된 내용들 업데이트 하면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청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